월요일 뉴스탑트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시장의 생닭 얘기가 나왔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맹공에 입닫는 이재명 대표 얘기, 제가 준비한 4위,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수장 모두 각각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만나볼까요?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 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구리 전통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스케치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만 벌려주세요. 마지막 화면은 황태포가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구리 전통시장에서 단 사흘 만에 또 전통시장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전통시장을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 저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 한 잔만 300원 상생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좀 비슷하게 관련해서 좀 생각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 스타벅스는 사실 이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명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 공식 일정이 바로 동대문구 왕산로에 위치한 저 전통시장 찾았는데 아마 전통시장 입구부터 많은 인파에 몰려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할 정도의 많은 시민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사람들이 꽤 많이 왔고요. 근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 생각에는 전통시장 방문이 곧 민생을 챙기는 거다. 이런 뭐 직관적인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설 연휴가 이제 앞서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특히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재,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생닭이라든지 과일 이런 걸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예. 아마 거기를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이제 이 상인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에 어떤 현장 행보를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리라든지 김포라든지 사실 이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지만 또 국민의힘도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가는 것이고요. 해볼 만한 지역들. 그렇죠. 이번 이제 이 동대문입니다. 여기가 동대문 갑을 2개 지역인데요. 예.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안규백 의원이 4선을 냈고요. 장경태 의원이 이제 초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민주당 뭐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청량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 구성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해서 이번에 저희 뭐 패널로 출연했던 김경진 전 의원이라든지 또 허영범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영호 전 의원이라든지 여명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해볼만 하다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반 행보는 어쨌거나 좀 민주당의 어떤 강세 지역이지만 한번 해볼 만한 지역들 이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 방문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기동 시장 주변 하면 저렇게 서울 양령시장으로 잘 알려진 곳. 한동훈 위원장이 내리자마자 저곳에서 출사표를 던진 뭐 김영우 전 의원을 비롯해서 같이 한번 동행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까 그 입구부터 꽤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을 부릅뜨고 찾지 않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서 같이 있는지를 잘 못 느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건 맞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구리를 갔을 때는 사랑받고 지지를 받고 싶다고 했고 여기 민생 그리고 아까 뭐 프랜차이즈 커피 대형 업체 얘기도 하면서 그 전통시장의 애로사항들을 좀 듣겠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 오른손에 생닭을 들고 왼쪽에는 황태포를 들고 이렇게 가기 전까지 시민들과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제가 방송 전에요. 방송 전에 저 갑자기 생닭이 왜 등장한 건지를 좀 궁금해서요, 근본적으로. 오늘 한동훈 위원장 같이 저 현장을 동행했던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께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직접 생닭을 사고 싶었는데 시민들이 많아서 직접 가지 못했다. 해당 매장에. 릴레이하듯이 생닭을 전달받고 해서 구매했고 호떡 시식도 준비했다가 인파에 몰려서 현장에서 불가능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인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시장 가서 생닭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가정적인 남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장에 가면 이제 튀김닭이나 뭐 닭강정이나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기 마련인데 예. 생닭을 샀다는 것은 저건 말 그대로 즉석에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뭐 이렇게 백숙으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닭볶음탕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오븐에 이제 구워서 통닭 구이로 먹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매한 것 같은데요. 예. 경동시장은 많은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생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이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경동시장에서 이 생닭을 구매를 하시고요. 뭐 황태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뭐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술안주로 먹지는 않겠지만 예. 저것도 이제 그 국거리로 굉장히 좋은 이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경동시장에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대표적인 이 음식물 두 가지를 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장 차장이 직접 이러저러 알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저 시장이 뭐 다른 데도 다 유명한 생닭이 특히 유명해서 네. 한동훈 위원장 이런 걸 좀 준비하고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동시장에 가보시면요 생닭을 통째로도 팔지만 생닭을 이렇게 부위별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경동시장에 오면 생닭을 많은 분들이 사신다. 예. 나도 경동시장에 방문했으니까 생닭 한 마리를 좀 사고 싶다. 이런 뜻이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저 생닭 구매에 좀 담긴 것이 아닌가. 뭐 이건 해석이기 때문에 예. 뭐 본인만 알겠죠 왜 샀는지는 뭐 아내인 진은정 씨가 꼭 사오라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닭을 사서 들고 저렇게 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시장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 하면 최근에 또 생닭 얘기가 또 많이 회자가 됐고 결국은 어쨌든 예상보다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안전사고까지 걱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닭을 전달받아서 바톤 터치하시듯 릴레이하듯이 구매했다라는 얘기까지 현장에서 직접 저에게 전해줬어요. 이제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을 다시 한번 찾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찾은 저곳 서울 동대문 주변 갑을 선거구는요. 지난 19대 총선부터 세 차례나 연속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19, 21, 21대 안규백 의원 동대문 갑. 19, 20대 민병두 의원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는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선된 이곳인데 아까 이현정 의원 말 맞따라 성춘 부의장님 예. 당시 뭐 동대문 지역이 물론 국민의 험지로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좀 해볼 만한 곳을 콕 집어서 간다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근데 저는 동대문구가 그렇게 험지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곳은 뭐 어려운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의 거의 121개 중에 거의 100여 개를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뭐 수도권 전체가 더 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 이전으로 좀 가보면 또 국민의힘의 유명한 정치인인 홍준표 지금 현 대구시장도 동대문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죠. 그리고 장광근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도 그 동대문에서 현역 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정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대문이 무조건 민주당의 험지다, 이렇게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수도권에 그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 험지 마케팅을 통해서 아무래도 후보들을 띄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더 험지들이 많거든요. 예. 더 험지에는 사실 국민의힘의 젊은 원외위원 당협위원장들이 가고 있습니다. 뭐 도봉, 뭐 중랑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어려운 지역에는 젊은 당협위원장들을 보내놓고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곳에 너무 험지 마케팅을 과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뭐 제3지대에서 여러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저런 뭐 팬덤 혹은 인기몰이 이게 뭐 야권에서는 뭐 연예인 마케팅 아니라 과거 안철수 의원처럼 거품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게 현장에서 느껴봤을 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니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저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적 지지를 받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건데 예. 다만 이제 개인의 지지율은 계속 높아지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은 막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시절에 예. 선거를 전후해서 지역구를 돌면요. 지지율이 5에서 10%가 출렁했습니다. 실제 지지율 역전을 이뤄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이 굳어졌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아직 선거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 가시적인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제 사기 하락을 좀 막고 그 사기를 결집시키고 또 서울 수도권 선거 판세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 많았는데 예. 그런 비관적 전망을 조금 이제 바꾸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실제 이게 정당 지지율 내지는 그 방문하는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 뭐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는 경기도 구리 그리고 주말에는 김포를 찾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런 지역 콕 집은 지역을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꽤 많은데요. 일단 지난 주말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다시 나옵시다. 한 말씀. 자, 우리 다 공주 화이팅입니다. 와 인기 봐.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세요. 달려들지 마세요. 아 진짜 웃겨. 맞아요. 또 멈췄다. 또 멈췄다. 또 멈췄어. 그래도 나눠서 여기. 자 오세요. 밀지 마세요. 아 위험해 이거. 그러니까 위험해. 손 조심하세요. 삼중이에요, 차. 본인이 밀어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삼중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을 태운 검은 승합차가 시민들이 이제 셀카 요청을 하니까 중간중간 가다가 서서 또 시민들의 호응에 좀 화답하고 이런 모습도 김포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경동시장 전에는 경기 김포, 그전에는 구리, 수원, 일단 전략적 요충지인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방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인데 이 위원장님께 그럼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박원석 의원 말 맞다나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팬덤은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이게 당의 총선 승리로 직결되려면 앞으로 좀 더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은 초반이다. 중반부터는 이 개인 팬덤이 당의 지지율로 연동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참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없었더라면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한번 저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 국민의힘에서 과연 저렇게 나가서 이 대중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그런 참 저는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가 보면 지금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예. 보면 이 선거 현장에 보면 일단 대중들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나와 있겠지만 또 이런 분들이 가서 입소문을 퍼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선거 때 제일 중요한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인데 예. 선거 바람 아무나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명도와 또 한번 보고 싶은 어떤 이런 팬덤 이게 있어야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저만큼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와서 저렇게 바람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지금 국민의힘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21대 총선 이후에 각 지역의 조직들이
거의 다 붕괴가 많이 됐어요. 아하.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없는 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이 없다 보니까 조직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초기 효과는 뭐냐면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조직을 부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중도층이나 이렇게 아직 확산은 안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당원들을 또 지지자들을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응집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공약을 한 번씩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18대 총선 때 그때 뉴타운 공약이 뭐 서울을 휩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 인근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불과 한 2주 전이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의원 사퇴하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 높지만 전체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바로 저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지지도 상승을 누가 맡고 있느냐? 저는 결국 대통령실이 맡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실이 뭔가 적극적인 행동, 국민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은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한동훈 의원 개인 인기는 올라가지만 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용산이 보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한동훈 의원 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논평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의원 말씀은 이런 거네요. 저 현장에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 말고 그냥 또 다른 그냥 보통의 인기가 있는 누군가가 여당의 수장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역 조직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당 조직들, 당원들, 지지자 중심으로 몰려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붕괴돼 있으니까 아마 저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저건 고스란히 한동훈 위원장 팬덤을 중심으로 한 일단 붐업은 성공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런 현장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원한 사람하고 동원한 사람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보면 동원한 분들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원은 뭐 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지금 인파들이 모인 거거든요. 저 정도 동원해서 모일 것 같으면 이미 선거 끝났죠. 이미 저 상당히 아마 일반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건 그만큼 지금 이 선거가 조직 플러스 바람이 같이 겹쳐져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동훈 바람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좀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의원 말씀 여기 화면을 잠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주말 이번 초 다녀갔던 곳들이 21대 총선에서는 바로 민주당에게 뺏겼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뭔가 그 지역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여기 김포를 찾았을 때는요. 목련 필 때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장에서 공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백보드 뒷 배경이 목련꽃 그림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목련은 3월, 4월에 꽃이 피죠. 우리가 이번 봄이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봄을 기분 좋게 맞이해서 승리해서 바로 이 자리에 4월 10일 이후에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위 회의실 백보드에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희고 또 분홍색인 목련꽃 봉우리를 피우는 그런 백보드 그림이 설치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 작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직접 고르신 그런 예술 작품인데요. 단아하고 깨끗한 목련이 추운 겨울에 시련을 딛고 피어나는 것처럼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힘이 목련꽃처럼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도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는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화까지 같이 따라하면서 저 뒤에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림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정 차장님. 네. 장애 예술인이 그린 그림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골랐다는데 김포에서 목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한다면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일단 뭐 실천력 하나는 그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련꽃이 피는 시점에 마침 이번 그 4월 총선이 치러지고 네. 이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국민의 삶이 활짝 목련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런 목련 그림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포시에서 메가시티가 이 그 목련꽃이 피어지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이 공약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련꽃을 이 백보드로 좀 그려 넣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예지 비대위원과 함께 수화를 같이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 한동훈 위원장 모습도 잠깐 봤는데 성춘 부의장님. 근데 이제 주말에 김포 가서 이제 먹는 얘기를 하니까 네. 야당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폄하하더라고요. 진짜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절차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얼렁뚱땅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적인 이 국토균형 발전 하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편할지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는 절차는 행정구역 특위를 국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 모든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종합적 토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마창진 통합 이런 것도 다 행정구역 특위에서 논의해서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던 것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지막 행정구역 특위에서 김포를 포함한 뭐 다른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 그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김포가 아니라 다른 경기도 지역 그때는 광명, 과천이 1순위였는데 결국 결정되지 않고 부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마치 이 공천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공천 때도 지금 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행정구역 개편도 역시나 모든 지역이 원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이 있는데 김포 지역만 지금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예. 아마 전 지역 돌면서 전 지역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표를 주면 할 것처럼 얘기할 건데 정치권의 절차를 좀 공부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실천력, 뭐 성춘 부의장께서는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뭐 집권 여당이 달린 건지 잘 보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새로운 인재를 한 명 영입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정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세계 사격계 고트인 진종호 선수 옆에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까? 진종호 선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겼고요. 그 집념과 의지가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올림픽 각종 대회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격 황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 국가대표 사격 선수 진종호 씨를 영입한 국민의힘입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연정 의원님. 네.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여야 각각 경제인 영입, 그리고 최근에 언론인 영입 전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또 스포츠스타 두고도 영입 전쟁. 근데 먼저 진종호 씨를 영입한 국민의힘이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다양한 사회 각 분야의 인물들이 들어오는 거,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 전체의 어떤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 국회가 보면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대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이제 국회가 움직여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인들이 그동안 국회에서 예전에는 많이 좀 있었는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경제인들이 지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뭐 당의 공천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 백지 신탁 제도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인들이 참 정치권이나 이게 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육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민주당에는 이모경 핸드볼 선수가 이제 지금 의원을 활동하고 있죠. 예. 나름대로 이 체육인들의 어떤 이 목소리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비례대표 이런 걸로 이제 배려가 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으로 뛸지 비례대표를 갈지 뭐 지금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 뭡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기존에 인가 너무나 많은 법조인들, 민변 출신들, 뭐 검사 출신들 이런 것만 너무 과다 대표되다 보니까 예. 이 국회라는 집단이 어떤 국민 전체의 어떤 대표성에서 상당히 어떤 배제됐다 그러면 저는 이번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좀 운동권 출신들 조금 뒤로 물러서고 또 법조인들 너무 많습니다. 좀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경제인들 또 사회 각 분야에 대표하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격의 전설 진종호 씨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처럼 정치 참 좋다. 사격 황제 옆에 어떻게 이렇게 앉아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또 영입 인재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